여러분은 누가 화를 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욱하는 사람들은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욱해서 화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는 등 자기가 이기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서 결국 말다운 말도 하지 못한 채 치고는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선 딱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단 한마디로 욱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라.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아니 거의 무조건 마주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며 감정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불편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며 상대방을 논리보다는 화를 내므로써 억지로 찍어눌러 제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화를 내는 순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말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한마디다. 이 말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 그들의 감정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사소한 실수에 크게 화를 낸다고 가정하자. 그때 내가 화난 건 그냥 네 문제 아니야 라고 차분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을 할 때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낸다. 그러나 차분한 대응은 그들의 공격성을 약화시킨다. 적당한 미소를 지은 채 글쎄, 그냥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훌륭한 무기다. 이 말이 강력한 이유는 화를 내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닐까라고 말하며 보통의 사람은 당신과 다르다는 말을 은연중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외부 상황이나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그 감정의 책임을 그들에게 되돌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러한 말을 던진다면 상대방은 그 말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말한다면 훌륭한 무기가 됨은 물론이고 그들의 불필요한 감정적 폭발을 멈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진정을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상대방이 화났을 때 그 사람을 달래기 위해 노력한다. 말이든 행동이든 우선 그 사람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해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화가 난 사람에게 이 말을 던지는 순간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당할 때 더 큰 반발을 일으키며 이는 대화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한 말에 화가 난 상황을 떠올려 보라. 이때 진정해라는 말을 하면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과장되었다는 듯이 느끼고 더 격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뭘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반응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가 쉽게 단절되며 서로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해라는 말 대신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그게 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와 같은 말을 사용해 본다면 상대방의 화는 쉽게 다스려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대화의 방향을 차분하게 이끄는 데 효과적이다. 심리학적으로도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될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유도하면 그들은 스스로 차분해질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대화 기법이 아닌 감정 조율의 중요한 과정이다.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는 말은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그들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접근법이야말로
화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들을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태도에 따라 차분해질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패턴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들이 평소보다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면 진정하라는 말보다 왜 화가 났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세 번째, 담담하게 반박하라. 주변의 사람이 분노하며 우리에게 무례를 저지를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저 참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고 고민도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선을 넘는 도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상대가 우리를 깔보고 무례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맞는 말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례함에 대한 적절한 반박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휘말리거나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멘탈이 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정확한 말을 하여 상황을 통제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건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담담히 반박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저지른 무례를 지적하고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먼저 넘어 들어왔다는 경고가 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무기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는 점을 상대에게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말은 우리의 지적이며 논리적인 힘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하고 우리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난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차분하게 지적해야 한다. 당신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이 내게 쏟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말은 그들의 행동이 비합리적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고한 태도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무례가 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대응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정당하게 하고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맞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무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대에게도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반대로 우리는 적절한 말로 그들에게 대응하여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례함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참거나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맞는 말로 그들의 무례를 지적함으로써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마라. 네 번째, 정색하고 웃어주지 마라.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웃음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웃음기를 거두어들이면 상대방은 그 순간 우리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많은 이들이 가면을 쓰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우리는 그 가면을 벗고 진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웃음기 없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표정 변화는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주며 그들이 던진 말이나 행동이 더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로 인해 대화가 다소 불편해질 수 있고 때로는 말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싸움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저 감정적인 충돌에 그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더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표정은 그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농담처럼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웃음기를 지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도구이다. 웃음기를 뺀 차가운 표정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확실하고 강한 경고로 작용하며 더 이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된다. 우리의 차가운 표정은 마치 벽처럼 상대방의 경솔한 접근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정만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싶을 때도 유용하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거부감을 표현하면서도 직접적인 말다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표정만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매우 강력하다. 웃음기를 지운 채 차분하게 대처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더 이상 우리에게 경솔하게 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표정 변화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원칙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웃음기를 거두는 행위는 단순한 표정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5번째, 많은 말을 꺼내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 되려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금은 어려운 사람이 되라.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한 사람은 그 마음을 좀처럼 알아채기 힘들다. 인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평소에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를 버리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말이 많아지기에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다. 자신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나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봐도 되는 상대로 비춰지게 되지만 말수가 없고 쓸데없는 얘기는 잘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은 그 속을 몰라 어렵다. 이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서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미지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지키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조용한 사람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대하는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 그들과는 인간관계를 오래 맺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을 좀처럼 읽을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좀처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무언가 준비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티를 내지 않는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 자격증 공부, 이직 준비, 심지어 투자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어차피 남에게 얘기해봤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란 사실을 알고 있고 어차피 할 일이기에 일을 진행하고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주변에 자연히 알려지게 될 테니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잠시나마 상대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을 자랑처럼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최소한 누가 방해하려 하더라도 아무 방해도 안 될 때, 일에 지장이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밝히거나 한다.
만일 누군가를 이기고 싶을 때는 상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이를 궤도에 올려놓은 후에 말하거나 한다. 상대를 애매하게 이기게 되면 후환이 생기기 마련이니 압도적으로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애매하게 이기는 것보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야말로 상대방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고 뒤끝 없이 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혹시나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아주 작은 부담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더라도 그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과 판을 읽어내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나머지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날카로움을 제대로 누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참아가며 실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며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면 먼저 함부로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6번째,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라. 너가 답답해서 화가 나 죽겠어.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서 분노할 때 굳이 사과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이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된다. 상대의 말이 바로 힘을 잃기 때문이다. 소심하다는 말에 발끈해서 소심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리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무례한 의도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은 상대의 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암만 설명해도 변명으로 들리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명으로는 설득은커녕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된다.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하면 그만이다. 상대의 의견은 그저 상대의 의견일 뿐이다. 상대가 나를 소심하다고 말하면 내가 소심한 사람으로 결정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의 말에 설명하며 설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결정권과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는 꼴이다. 또 소심하면 어떤가? 나름의 장점도 많다. 괜히 상대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상대방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난은 허공에 흩뿌려져 사라진다. 너는 너무 신경질적이야. 너는 실패했어. 이건 상식이야 라는 말에 그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 라는 대답은 선 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심지어 너나 잘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부인하느라 귀찮고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공격력을 무력화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격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고 설명하려 들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릴 뿐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패가 된다.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은 그저 타인의 의견일 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7번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쓸데없이 화내지 마라. 사람 같지 않은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화를 낼 가치조차 없으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우리는 이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며 감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를 흉보는 자들은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계획에 놀아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한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에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홧김에 뱉은 잘못된 단어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극하더라도 당당한 태도로 할 말을 하고 평소와 다르게 눈치 보거나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결국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은 나를 더욱 믿어주고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당당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8번째,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라. 누군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모욕적이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행위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상대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기에 효과적이다.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노를 피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 된다. 상대가 만약 비웃음을 담은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발언이 단지 농담이었다고 순진하게 대처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체면을 유지할 기회를 준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안갚음으로써 그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아첨 뒤에 교활하게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부담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공포감을 준다.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비판이나 빈정거림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심리에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무례함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례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열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아함과 지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9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다면 굳이 반응하지 말고 잠깐 침묵하라. 갑자기 말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떨까? 상대방은 무언가 잘못됐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의 눈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에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든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10번째, 아무 관심을 보이지 마라.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며 남을 탓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감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이 충동에 휩쓸려 그들의 분노에 맞서거나 그들과 같은 감정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차단하며 스스로 그들의 짜증과 분노가 나에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무의미하고 한심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가 상대방을 흔들고 상대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받아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무관심한 태도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화를 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게 된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개인적인 문제로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가정하자 이때 당신이 그 친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친구는 처음에는 화를 내며 당신의 큰 반응을 기대하지만 당신의 무반응에 점점 불편해질 것이다. 왜 아무 말도 안 해라고 물을지라도 당신의 냉담한 태도는 친구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낼 때 상대방도 그에 맞춰 화를 내거나 최소한 반응하길 기대한다. 이는 감정의 교환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게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신이 이 게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그 게임을 지속할 힘을 잃는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짜증을 부릴 때 같이 짜증을 내는 것은 결국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같이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감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상 그들을 제압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관심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내뱉은 감정은 그들 스스로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대응법이다. 또한 무관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이 불필요했음을 인지하게 된다. 단 한마디로 욱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